네팔어로 조티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밝게 비춰주는 공간이 되자는 뜻의 조티 애프터 스쿨 센터는 방과 후 공부방이에요. 2017년 7월에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만 4년 6개월이 된 횟수로는 5년 차인 꽤나 연식이 있는 공부방입니다. 총 100명의 아이들이 모두 6개 반에 나눠서 일주일에 6일 하루에 3시간 운영되는 교실에서 각자의 학년 수준에 맞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네팔 도착했을 때 오미크론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면서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당연히 조티센터도 정부의 휴교령이 해제될 때까지 다시 휴관에 들어갔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작년 락다운 기간 때처럼 전화 과외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가정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가정 방문에 동행하겠다고 했고,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에서 기증받은 KF94 마스크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쓴 손편지와 빵과 디저트를 선물로 전했습니다. 총 열흘이 걸렸네요. 100명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100번의 방문. 한 집에 2명, 3명 같이 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서 정확히 100번의 방문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두죠. 손편지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영어와 한글로 적었고요. 조티센터에서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었지. 함께한 네가 나는 참 자랑스럽다. 지금보다 더 밝게 빛날 내일을 같이 만들어가자. 보고 있어도 늘 그리운 두르게스에게 골디가 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네팔까지 자진해서 출장 오는 제 마음이 과연 전해졌을까요? 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전불까지 왔는데 조티센터가 휴가 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집으로 가서 만나면 되지. 선생님들 가정방문 따라가야지 하고 가볍게 나섰는데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단지 방문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6명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가까이서 아주 세밀하게 매우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조티센터는 딱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12학년을 졸업하도록 한다. 수쿰밭이라고 불리는 이 임시 거주지에 사는 아이들 중에 중학교 이상의 졸업장을 가진 아이가 몇 명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갖기 어렵고, 그럼 결국 경제적으로 빈곤한 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대물림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목표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돕는다. 이 3가지를 갖추면 네팔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티센터의 목표는 아이들이 12학년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그런데 한국에서 공수해간 중고 노트북은 1, 2년 만에 전부 파손되거나 고칠 수 없는 고장이 나서 작년부터 컴퓨터 수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조티센터를 후원하는 후원자도 40%나 줄었어요. 한국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한 해는 건축기금 모으는데 총력을 쏟다 보니까 일상의 운영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겼고, 요즘은 컴퓨터 교실 재오픈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컴퓨터 교실은 기기와 장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지만 영어 교육은 일상 수업에서 잘 진행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과 동행해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 조티센터의 영어 수업에 심각한 문제와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행단체와 함께 방법을 연구해 보기로 했으니까 이번 출장 끝나기 전에 뭔가 변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나저나 아이들 집을 일일이 방문하다 보니까 정이 더 많이 들었어요.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리워지니 어떻게 하면 좋죠? 빡세게 일한 여름을 정리하면서 더 깊어진 마음을 확인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달에 3만원 조티센터 후원에 정성을 보태줄 분이 계시다면 제게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서포터라고 부르는 이 멋진 그룹에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친자 아빠 생신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아빠 생일 기념하면서 한국에서 들고 온 인스턴트 라면이란다. 미역국으로 아침 먹어야지.
이게 미역국이 될까요? 당연히 되죠. 심지어 맛있는 미역국이 됩니다. 미역아 퍼져라. 심지어 고기도 들어가 있어. 아, 숙소에 히터가 고장나서 매일 고친다고. 나 외출해 있는 동안 고친다고 4일째 아니야 3일 동안 매일 고친다고 들어와서 밤에 켜보면 또 안되고 밤에 켜보면 또 안되고 아침마다 맹맹 해가지고 오늘은 방을 옮겨야겠어요. 좋아요. 맛있는 미역국이 됐죠? 아빠 생신 축하합니다. 저도 미역국 잘 먹을게요. 랄리타 선생님네 점심 초대받아가지고 가는 길인데 또 비가 와. 진짜 드라이 시즌 건기에 왜 이렇게 비가 계속 오냐. 하는 수 없이 릭샤 타고 가네. 걸어가도 되는데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 건기라서. 랄리따가 만들어준 가래떡이에요. 가래떡. 진짜 한국의 가래떡하고 너무 똑같죠. 아니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정말 떡이야. 떡이에요. 진짜 떡이야. 되게 비슷해. 설날 지나갔지만 떡 먹고 있어요. 멸치. 오마이갓. 아니 뭐 흔들어 나가려 해서 돼지고기를 구해가지고 작은 생선이랑 이런 엄청난 반찬을 오늘 완전 한정식이에요. 일반 달밭이 아니고 한국식으로 따지면 백반이 아니고 한정식 수준이야. 나 모현드라 나가서 돼지고기 처음 먹어 5년 동안. 그리고 멸치 같은 작은 잔멸치 같은 작은 생선하고 너무 놀라운 날이에요. 웬일이야. What is this? This is chicken. You think I can eat all of that? Yeah. No, I don't think so. Please give me a plate, then I will. And what is this? Pickle. 오케이. 그리고 닭고기. 이거는 뭐 자주 먹던 거라서 익숙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김치 같은 아차, 그러니까 피클 종류예요. 담그신. 이것도 물론 향신료에 담가서 만든 야채 피클이에요. You have to eat rice also. Of course, without rice, how can I?